6월 19일 실업급여가 만료되고 나서요. 계속 지금까지 구직 활동을 했는데, 실업난인 건지 아니면 제가 못난 건지 아니면 둘 다인 건지, 한 달째 취업을 못했어요. 백수는 한 달이 된 거지만, 실업급여까지 하면은 사실상 7개월째 백수가 된 건데요. 그래서 요즘, 나는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는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좀 들어요. 많이 좀 우울한데 나름 뭐 명문대는 아니죠. 근데 지방대학교 4년제 나와서 경기도권 나와서 직장에 이력서를 넣으면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할 줄 알았어요. 면접 보라고 이렇게 연락이 올 줄 알았고, 면접 보다 보면 취업이 될 줄 알았어요. 취준생 기간이 막 1년이 넘어간다. 이런 게 사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떻게 1년 동안 취업을 못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일부 기업들이 정말 쓰레기 같은 게 사무직을 경력직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어제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이해나 가세요? 그러니까 정규직 계약직을 쓰기 싫고 돈을 아끼려고 어 그냥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사무직 경력직 아르바이트를 구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있으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저는 좀 경력이 인정되고 연차가 쌓이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정말 아무 곳에서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눈을 낮출 대로 낮춰서 알바를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방 4년제 지잡대를 나왔어도 뭐 중소기업까지는 바라지도 않았고요. 조소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조소기업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에서는 면접을 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조차도 연락이 안 와요. 정말 아예 연락이 안 와요. 정말. 그리고 이번에 알바를 구하면서 느낀 게 알바도 얼마나 족같은지 주 5일을 안 뽑아요. 저 전에 카페 알바했을 때도 알바생이 14명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마저도 주 2일 6시간 뭐 5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주휴수당 안 주고 파트타임으로만 계속 알바를 굴리는 거였어요. 근데 그 카페가 그렇게 뭐 이름 없는 카페도 아니었거든요. 이름 있는 그런 카페인데도 그런 짓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한 달에 3, 4명씩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더럽고 못 같으니까 그래놓고 이제 거기서 하는 말이 뭐 요즘 MZ들은 참을성이 없다는 둥, 뭐 끝까지 못한다는 둥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개소리죠. 그런데 다른 알바들도 똑같아요. 식당 알바 토요일 일요일 풀타임이면 그나마 괜찮죠. 토요일에서 일요일 11시에서 2시까지 정말 제일 바쁘고 힘든 시간에만 쓰고 버리려고 하고 주휴수당까지 안 주려고 막 이런 공고가 올라와요. 평일도 이런 식으로 피크타임에만 쓰고 버리거나 또는 주에 하루만 일하게 뽑아놓고서 성실하게 가족처럼 꾸준히 오래 하실 분만 지원을 해달래요. 그러니까 이딴 글을 적는 걸 보면 정말 역겨워요. 정말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만 일을 하라고 해놓고 뭐 어디까지 성실함을 바라고 가족처럼 꾸준히 오래 일할 분을 그런 걸 찾는 건지 아니면 정말 가족이니까 돈 대충 받고 일하라는 건지 그러니까 글만 봐도 얼마나 쓰레기 같은 곳인지 보여요. 그리고 뭐 번역 자격증 원어민 이상의 언어를 요구를 하고 시급은 최저시급 9,860원을 주고 있고요. 오전 9시에서 18시, 저녁 6시죠. 이렇게까지 일을 하는데 식대 제공도 없고 식사비도 지원이 안 되는 곳 이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공고를 다 보는데 보면 볼수록 약간 인간 혐오가 생길 정도예요.
당연히 최저시급이었고요. 취업을 하려고 직장을 가려고 하면요. 직장에서 절 필요로 하질 않으니까 알바를 하는데, 알바를 하려고 하면 정말 개 그지 같은 쪼개기 알바밖에 없어요. 저는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는 소박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저는 정말 연봉 3천만 원 넘게 받아보는 게 제 꿈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알바를 하고 방황을 좀 오래 했으니까 한 번도 연봉 3천만 원 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3천만 원을 넘기려면 알바 5개, 6개는 해야 될 정도예요. 왜냐면은 너무 알바를 다 쪼개 놓았으니까 주휴수당도 못 받아요. 오늘은 제가 알바 면접을 봤는데 대왕 카스테라 알바 면접을 봤어요. 연락이 와서 갔는데 모르겠어요.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뭐, 통보는 이틀 안에 준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붙으면 물론 좋겠는데, 제가 사실 잘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돈 벌어서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 미용이랑 이용사 자격증을 좀 따볼까 해요. 몇 번 떨어져도 그냥 붙을 때까지 계속 하려고 그래요. 언젠간 붙겠죠, 뭐. 설마 뭐 십수를 하겠어요? 학원 다니면서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비용이 워낙에 비싸서 다닐 생각을 못 했거든요. 뭐 학원비는 뭐 그렇게까지 부담되는 정도는 아니어도 뭐 30, 40 뭐 이렇게 쳐도 재료비도 있고요. 재료비가 더 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용사 한 번에 붙었다는 글을 봤는데 190만 원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뭐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거나 뭐 다른 자격증도 물론 비용이 어느 정도 들겠지만 저는 190이라는 돈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의 한 달 내내 일한 돈을 그대로 써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비싼지 이해가 되는 게 제가 미용을 잠깐 배웠었어요. 그때는 이제 못 따고 거의 포기하듯이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용 선생님이 너무 수업을 대충 했었어요. 그래서 미용을 붙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고 포기를 했었어요. 근데 미용이 왜 그렇게 부담이 되냐면 미용 연습하는 가발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 중에서도 인모라고 해서 인모 가발이 있는데 가발이 막 9만 원, 10만 원이래요. 근데 머리카락은 잘라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마카세도 아니고 1회용에 10만 원 돈인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10개면 그냥 100만 원이에요. 10번만 자르면. 물론 이제 임모가 아닌 걸로도 연습은 할 수 있어요. 더 싼 가발도 많은데 어쨌든 이제 시험 볼 때는 무조건 임모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무조건 한 번에 10만 원이 넘게 든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솔직히 그대로 그러니까 그리고 떨어지면 학원비 다시 들고 가발 다시 들면 가발비까지 다시 든다고 치면 뭐 190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물론 더 적게 드시는 분들도 있고 더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190 곱하기 2라고 치면 38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험 2번 보는데 380만 원이 드는 거예요. 학원도 다시 다녀야겠죠, 당연히. 떨어졌으면 이제 학원에서 또 다시 연습해야 되니까. 그러면 학원비도 학원비대로 들고 이제 음, 연습하는 시간은 또 시간대로 들고 이러니까 그냥 갑갑해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일을 다니면서 학원을 다녀야 될지 아니면 돈을 그냥 진짜 넉넉하게 딱 벌어놓고 시험 하나에 집중해서 따거나 아니면 딸 때까지 하다가 이제 돈 떨어지면 다시 돈 모으면서 다시 학원을 다닐지 제가 이것 때문에 이런 고민 때문에 사실 제가 어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취업이 안 되고 막 그런 일자리에서 저를 좋은 일자리도 없고 저를 뽑아주는 데가 없다 보니까 기술밖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될 때까지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됐는데 한 번 따면 어쨌든 평생 자격증이거든요. 그리고 또 기술로 먹고 사는 방법이니까 공무원 월급이 흔히들 적다고 하잖아요. 지금 공무원 퇴사율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공무원을 하고 싶거든요, 사실. 근데 왜냐하면 안정적이잖아요. 아무리 월급이 적다 그래도 계속 월급은 오를 거고, 그리고 뭐 나중에 못 받는다고는 하지만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냥 평생 안정적이다라는 그게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은 어쨌든 결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결혼을 못할 정도의 워라밸이나 뭐 이런 게 보장이 안 되는 직업은 아니니까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실업계를 나왔어요. 근데 좀 안 좋은 실업계를 나와서 제가 수능 기초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저는 좀 머리가 나쁜 편이었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막 80점, 90점 맞아본 게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공무원 시험을 만약에 준비를 한다 그러면 이제 보통 남들은 구급 공무원을 1년에서 3년 정도 하면 붙는데요. 그리고 많이 붙어요. 근데 저는 기초가 아예 없어서 고1에서 고3이 아니라 중학교부터 시작을 한다고 쳐야 돼서 4년, 5년은 공부를 해야 기초가 잡아져요. 기초가. 그리고 1년에서 3년을 더 해야 공무원이 붙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무원을 제가 준비해서 붙는 데까지 걸리는 게 거의 8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미용에 재능이 없고 미용이 오래 걸린다고 해도 설마 막 8년이 걸리진 않겠죠. 미용 시험에서 8년 안에는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용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냥 걱정이 좀 많아요. 제가 조금만 더 머리가 좋았다면, 그리고 그냥 인서울 4년제에 들어갈 정도의 머리만 됐으면 그냥 공무원 준비했을 것 같아요. 구급 학원 다니면서 구급 땄을 것 같은데, 진짜 머리가 너무 나쁘니까 모든 게 다 걸려요, 정말로. 하고 싶은 것도 할 수가 없고, 그냥 다 막혀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너 지방대 4년제는 어떻게 갔냐? 머리도 나쁜데 어떻게 갔냐 할 수 있는데 수시로 갔어요, 수시로. 그러니까 학교가 워낙에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닌데도 내신이 괜찮게 나왔어요. 이제 괜찮다는 기준이 제 기준으로 괜찮은 거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괜찮다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내신으로 지방대학교를 간 거고요. 이제 정시였으면 저는 아마 대학을 못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포기를 했을 거예요. 고졸로 그냥 남을 거고요. 근데 운 좋게 수시로 대학을 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나마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게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미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돈 좀 적게 벌더라도 그냥 제 가게 하나 차려서 한 달에 200만 벌어도 행복할 것 같아요. 솔직히. 사랑하는 사람이랑 연애하고 뭐 결혼할 수 있다면 더 행복할 것 같고요. 물론 이게 너무 적은 돈이라서 뭐 아기를 낳거나 결혼도 사실 너무 낭만적인 소리인 건 아닌데 좋은 점이 기술이라는 게 내가 어디서 배우다가 안 맞아서 그만둬도 다른 곳에 가도 언제든지 경력과 기술을 인정을 받잖아요. 그게 정말 기술의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간호사 같은 경우에도 뭐 퇴원당하거나 안 맞으면 사실 언제든 그만둬도 다른 병원으로 갈 수 있거든요. 월급, 경력 대우 다 해줘요. 다른 병원 가도. 아무리 이제 간호사가 전문직 중에서는 안 좋은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전문직 중에서 별로라는 거고요. 전문직은 전문직이에요. 간호사만큼 진짜 돈 많이 버는 직업도 없다 생각해요. 웬만한 직장인들도 간호사 월급 못 넘는 직장인들도 많아요. 정말로.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편하게 일하면서 월급을 적게 받는 방법도 있어요. 간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동네 병원에서 일을 한다거나 뭐 수술실이나 뭐 3교대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조금 더 월급을 적게 받는 방법도 있고요. 3교대 근무를 한다면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런 공장 같은 데서 일하는 3교대도 돈을 많이 벌잖아요. 어쨌든 단순 노동이라고 해도. 근데 그 간호사는 전문직이고 고급 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급 인력이 3교대까지 하니까 월급을 정말 많이 받아요. 저는 좀 그래요. 저도 저를 좀 필요해 주는 곳이 있고, 저를 좀 필요로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래 일하면 오래 일한 만큼 월급도 오르고 대우도 받고 싶어요. 이젠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알바 좀 그만하고 진짜 직장에 좀 취업을 하고 싶었는데 참 살기가 힘드네요. 직장을 취업하고 싶으면 직장에서 요구하는 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알바를 하면서 자격증을 따거나 공부를 하고 토익 토플을 보고 해서 최소 조건을 만들어야 직장에서 면접을 한번 볼래가 된다는 게 좀 무섭고 잔인하더라고요. 알바를 해야만 직장을 붙는 것도 아니고 도전을 할 자격 정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뭐 명문대를 다시 갈 수도 없고 구급 공무원을 하기에는 또 너무 늦었고 기술이 그나마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취미 미술 강사랑 화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취미 미술 강사 일은 선생님이 이제 알아봐 주신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바쁘신 건지 뭐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화가는 사실상 안정적인 수입이 없으면 아예 시작을 할 수가 없어서 화가는 돈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정말로 화가가 돈 없으면 못하는 거더라고요. 그 고흐도 있잖아요. 고흐 해바라기 별에 빛나는 밤에 그린 고흐도 돈을 지원받아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성공을 못하고 죽었죠. 그런 것처럼 정말 능력이 있어도 가난해서 못 그리는 사람도 있고 그림을 그려도 그 시대에 인정을 못 받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도 조건을 정말 많이 달아놓는 걸 보면서 너무 상향편준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무슨 9,860원 최저시급이나 주면서 중국어 가능한 자, 영어 가능한 자 이런 걸 찾고 있다니까요.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렇다. 뭐 어느 정도 쪼개기 알바는 이해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언어 능력, 엑셀, 포토샵, 뭐 경력직 알바를 뽑는다는 등 기타 프로그램을 뭐 능숙하게 다루는 자 누가 봐도 정규직 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 뭐 싸게 써먹으려는 용도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는 게 힘들어요.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취업에 대한 스토리도 제가 좀 올리려고 하는데 여기까지가 일단 영상 끝이고요. 유튜브 영상 설명창에 네이버 폼으로 만든 링크에 들어오셔서 고민 상담 또는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는 주제에 대해서 보내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 글을 쓰고 영상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